윤칼입니다. 오늘은 경향신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물론 이것은 한겨레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경향신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들은 열성 독자층을 배신하고 제 갈 길을 가려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민주당만 빼고라는 칼럼을 쓴 인미리 칼럼이 상징적인 예입니다. 오늘 평화나무의 주간신문 최신 정보가 발행됐는데요. 리프액트라는 1인 미디어로 새 출발한 허재현 전 한겨레 기자의 칼럼이 실려 있습니다. 인밀이 뒤에 숨은 경향신문, 부끄러움은 누구의 목? 이런 제목입니다. 10년차 신문 기자인 허재현 기자의 관점으로 인밀이 칼럼이 나오는 과정을 예리하게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일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개인 SNS도 아닌 경향신문의 지면에 실리는 칼럼이라 문제가 커졌습니다. 민주당 후보들을 낙선시켜야 한다는 게 경향신문 편집국의 견해는 아닐지라도 엄연히 이 칼럼은 선거법 위반 소지가 큰 표현이 있었는데 편집국에서 어떤 수정 과정도 없었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우려할 점은 사실 경향신문 편집국 내 칼럼 담당 기자가 충분히 선거법 위반 소지가 큰 칼럼임을 인지하고 임미리 교수에게 칼럼의 수정을 요청하거나 했어야 하는데 그런 과정조차 없었다는 겁니다. 임미리 교수는 지난 17일 SBS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과 가진 인터뷰에서 앵커가 경향신문에서의 표현이 너무 직접적이어서 수정 요청 같은 것은 없었는가 이런 질문을 던졌는데요. 이에 대해서 임미리 씨는 사실은 칼럼이 거부당할까 봐 우려했는데 도리어 오피니언 담당 팀장께서 칼럼을 담당하는 그 팀장께서 굉장히 화통하신 분이었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개인적으로 한겨레에 근무할 때 토요판 팀에서 외부 필자의 기곡을 관리를 1년여 맡은 적이 있습니다. 필자가 써오는 글은 사실 담당 기자가 충분히 읽어보고 이런저런 수정 요청을 합니다. 글의 논조를 고쳐달라는 게 아니라 주장에 대한 논리가 부족하면 그것을 채워달라고 요청하기도 하고 명예훼손성 우려가 있는 표현도 고쳐달라고 합니다. 글을 쓴 사람에게 유쾌한 일은 아닐 수 있지만 이런 요구는 언론사와 글쓴이의 신뢰도 모두를 지키는 과정입니다. 정리하면 근거 제시가 충분치 않은 피상적인 인상 비평이나 논리적 모순에 이어서 민주당만 찍지 말자는 과격한 주장으로 끝나는 이 칼럼은 도저히 학자의 지적 생산물이라고 보기에 어려울 정도로 수준 미달입니다. 임미리의 글이 수준 미달이었다 이런 얘기죠. 경향신문 오피니언 담당 기자가 임미리에게 어떤 수정 요청도 하지 않았다고 하니 저로서는 의아할 따름입니다. 이러니 경향신문이 선거에 개입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심까지 받는 것이지요. 경향신문은 이번 일을 아픈 교훈으로 삼아야 합니다. 민주당이 경향신문과 임미리 교수를 상대로 고소한 것이 적절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허재현 기자 역시 나도 인밀이다라는 글을 개인 페이스북에 올려서 민주당의 행위를 앞장서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경향신문 또한 자신들의 보도와 칼럼의 의도가 의심받을 정도로 신뢰도가 추락했다는 것은 언론사로서 무거운 위기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저 진영주의자들의 공격, 그러니까 문파 진영에 속한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벌이는 공격, 이렇게 간편하게 위기를 모면하려 하면 경향신문의 미래는 없습니다. 가난한 조중동이라는 대중의 풍자를 경향신문 편집국은 두려워해야 합니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민주당 고소 결정을 사과하면서 정당은 한없이 겸손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언론도 이러한 자세가 필요한 것 아닌가요? 네, 허재현 기자의 칼럼은 여기까지입니다. 신문 현업에 있었던 사람의 칼럼이니 더할 나위 없이 날카롭습니다. 자, 이번에는 기자 경험 30년의 김준형 머니투데이 기자의 칼럼을 읽어보겠습니다. 김준형 기자 칼럼입니다. 나라면 그 글을 싣지 않았을 것이다. 그 글, 바로 인밀이 칼럼이죠.
독자나 국민들이 자신의 견해에 따라서 느끼는 감정과 언론사 책임자로서 갖는 판단 기준은 다르다. 특히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는 신경을 더 날카롭게 세우고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생각하게 된다. 특별히 내가 준법 정신이 강해서라거나 경제 미디어에 몸담고 있어서가 아니라 선거법 8조의 공정보도 의무는 실효성과 강제성을 갖기 때문이다. 내외부의 필자가 지나치게 사실을 왜곡해서 의도를 가지고 개인의 이해를 글에 담는 시도가 많아지는 시기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선거 때문에는 자신의 이익, 남의 해로움, 이것을 지향하는 칼럼들이 많이 나오기 마련이죠. 몸담고 있는 언론사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경고 공문을 숱하게 받고 정당이나 정당에 속한 사람들로부터 고소 고발을 당하는 일을 선거 때마다 반복하다 보면 신경을 안 쓸래야 안 쓸 수 없다. 나라면은 민주당만 빼고 그 칼럼 옆에 자유한국당만 빼고라는 칼럼을 섭외해서 같이 배치했을 것이다. 교묘한 기계적 중립을 위해서가 아니라 범법에 따른 불필요한 뒷일을 굳이 감수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민주당만 빼고 대 자유한국당만 빼고 이 쌍칼럼을 실을 경우 각각 별개로 두 건의 실정법 위반이 될지는 법적으로 따져봐야 하겠지만 불공정하다는 의심으로부터는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혹은 최소한 민주당만 빼고 찍자는 명확한 선거 프레이즈는 고치자고 글쓴이에게 요청했을 것이다. 혹자는 임미리 교수가 한나라당 시의원 후보였고 안철수 전 대표 싱크탱크에 관여했다는 점을 들어서 그걸 반드시 밝히고 게재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하지만 고려대 연구교수, 전 한나라당 시의원 후보, 안철수 지인 이렇게 바이라인을 달 수도 없는 노릇이니 언론사가 선정한 필자, 글쓴이의 과거는 독자의 탐구 영역이다. 네, 김준영 기자의 칼럼 여기까지입니다.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은 자신이 진행하는 유튜브 알릴레오에서 이렇게 경향신문의 상태를 짚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최소한의 균형과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고려를 경향신문이 전혀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경향신문 보고 있으면 무정부 상태의 국가를 보는 것 같아요. 경향신문은 종업원 지주제로 설명할 수 있는 소유 구조를 가지고 있는 독립 언론이잖아요. 신문사 경영이 굉장히 어려운 조건에 놓여 있어요. 경향신문이 소유 관계가 그렇게 돼 있는 신문이지만, 그러니까 종업원 지주제로 운영되고 있는 신문이지만, 신문은 그 신문사가 상품을 제공하는 거잖아요. 독자들에게 기사로서. 기사가 이제 생산품인 것이죠. 독자들에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상품을 생산해서 출고한다는 것에 대해 집단적인 의기가 있어야 해요. 원칙이 있어야 해요. 보도 준칙이 있어야 하고요.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경향신문은 보도 준칙을 가지고 있어요. 아주 괜찮은 선거 보도 준칙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안 지켜지고 있어요. 이건 내부에서 리더십이 완전히 붕괴됐다. 담당 기자나 데스킹하는 간부 기자가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 내부에서 사전에 상의하고 논의하고 이 기능이 거의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여기는 무정부 상태구나. 경향신문이 무정부 상태구나. 게이트 키핑도 안 된 것 같다. 이 신문사 기업으로서 위험하구나.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경향신문은 인미디 칼럼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그런 선거법에 문제가 있다고 말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문제 있는 법이라고 해서 거기 규정하고 있는 언론사 선거 보도에서 공정성을 지켜야 한다는 이 원칙이 잘못된 것은 아니거든요. 그거는 타당하거든요. 네, 유시민 이사장의 발언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어떤 공장이 있습니다. 그 공장에서 물건을 만드는데 어떤 건 크고 어떤 건 작고 어떤 건 품질이 좋고 어떤 건 품질이 좋지 않아요. 출고된 상품이 그래요. 그러면 이 공장이 잘 돌아가는 겁니까? 아니죠. 공장이 마탱이가 한 겁니다. 소비자가 외면하고 중간 공급자도 외면하면 그 기업은 끝내 문 닫아야죠. 저는 허재연 기자 칼럼에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임미디 씨가 며칠 전 SBS TV에 나가서 앵커가
이런 질문을 던졌다는 거 아닙니까? 경향신문에서 표현이 너무 직접적이다 보니 수정 요청 같은 것은 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앵커가 질문해요. 이에 대해서 임미리 씨는 사실은 칼럼을 거부당할까봐 우려했는데 도리어 오피니언 담당 팀장이 굉장히 화통하게 반응했다. 이렇게 말하는 부분입니다. 자기 공장에서 하자가 있는 그런 제품이 나올 상황인데, 그런데 화통하게 괜찮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 아닙니까? 전혀 개의치 않겠다는 거죠. 하자가 있는 상품이 나가도. 제도권 신문사의 생명은 준법성과 공정성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훼손되는데도 그 신문사의 스태프가 괜찮다고 말했다. 주저함이 없었다. 이거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 공장에 그 공장장이 있지 않겠어요? 공장장이 종업원이 나한테 내가 아무리 불량 제품을 만들어내도 전혀 시비를 걸지 않을 것이다. 전혀 야단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유시민 이사장이 경향신문의 현재 상태를 무정부 상태에 비유한 것 매우 적절해 보입니다. 경향신문이 사실 진보적 성향이 뚜렷하다고 이야기하지요. 대기업도 비판하고 신자유주의도 비판하고 또 노동자 편도 들고 사회적 약자 편도 들고. 근데 그런 면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파리바게뜨의 모 회사 하면은 SPC죠? SPC. 여기가 5억을 경향신문한테 주고 경향신문은 그 기사를 뺐습니다. 그러니까 5억의 기사를 엿바꿔 먹은 거예요. 임미리의 민주당만 빼고 이 칼럼은 실어주지만 김상봉 전남대 철학과 교수가 삼성 비판하는 칼럼을 경향신문에 기고했는데 이 칼럼을 지면에서 뺀 신문이 바로 경향신문입니다. 물론 SPC 사건이나 혹은 김상봉 교수 칼럼 누락 사건이나 내부 반발로 결국 사내 구성원들, 기자들이 저항하긴 했습니다만 흥미로운 것은 이 드러난 것만, 이 두 사건만 혹시 드러난 게 아니었나. 드러나지 않은 사건들은 저항도 없었고 그런 남모로는 부조리가 있었던 것은 아닌가 의심해 봅니다. SPC로부터 5억을 받고 기사와 엿바꿔 먹은 경향신문. 내부에서 비판이 제기되니까 사장 등 경영진이 빛의 속도로 물러납니다. 여기서 우리는 경향신문의 무정부 상태의 일면을 보게 됩니다. 잘못한 경영 책임자는 당연히 책임을 져야지요. 그 방법이 사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와 관련해서 경향신문 경영진은 면피하기에 급급했어요. 내부 저항에 백기를 들고 도망가기 급급했다는 것입니다. 평소에도 경향신문 경영진이 얼마나 리더십이 없었는지, 지도력이 없었는지 짐작하게 됩니다. 그러니 그런 엉터리 칼럼이 나가도 전혀 종업원이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말리지도 않고. 경영진은 사건이 터지니까 짐 싸기 급급하고 직원은 제멋대로 공장에서 물건 만들어내고 그래놓고 아무런 양심의 가책이나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고.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권력은 항상 주인을 찾아간다. 자신에게 월급을 주지만 경향신문 경영자에게는 권력이 없다고 판단이 돼요. 그러니까 그 권력을 외부에서 찾는 것이죠. 경향신문의 젊은 기자 중에 검찰의 말이라면 진리로 믿는 그런 젊은 기자들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비단 검찰만일까요? 경향신문 기자들, 자기 회사 경영진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습게 보는데 검찰만 그래서 권력으로 여길까요? 전 대자본도 역시 권력으로 여기고 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흔히 많은 시민들은 게시판에서 경향신문 절독하자, 끊자 이렇게 목청을 높입니다. 독자가 줄어들면 신문사는 긴장해야 하는데 근데 경향신문 기자들은 그리 크게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독자들을. 왜냐? 월급 주는 사람들은 독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아니, 독자가 읽지 않는데 신문이 존재의 의미가 있느냐? 우리가 많은 걸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뉴스타파가 가끔 불편한 기사를 내긴 하지만
뉴스타파가 왜 시민 편에 섭니까? 시민들 후원이 끊기면 회사가 문 닫아야 되거든요. 뉴스타파는 100% 시민 후원금으로 운영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시민에게 유익한 또 시민에게 지지받는 컨텐츠를 내게 돼 있습니다. 최근에 이재용, 김건희 관련한 기사가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 이야기해서 누가 돈을 대느냐, 누가 월급을 주느냐, 그 구성원의 마음가짐을 좌지우지하는 최대 변수입니다. 경향신문 기자들은 독자들이 우리 신문 읽어줘서 그렇게 해서 내는 구독료로 월급 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향신문의 주된 수입원은 경향신문 독자가 아니라 바로 기업입니다. 2017년 기준으로 종이신문 매출액 가운데 광고 수입의 비중, 그러니까 대기업들이 내는 광고 수입이 많겠죠. 한 60% 됩니다. 59.6%. 그리고 그 밖에 부대 사업, 예컨대 협찬 혹은 찬조, 여기 한 20.8%. 그러니까 이거 합치면 한 80%는 기업에게 의존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구독료는 몇 퍼센트냐? 14.3%입니다. 그러니까 독자들이 반발해도 최대 14.3%의 변수밖에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반발해봐야 14.3%의 주주들의 반발일 뿐이에요. 80% 기업들이 80%를 점하고 있는데 80%가 좋았어, 잘했어 이러면은 잘하는 것입니다. 경향신문은 그래서 지금 독자의 신문이 아니라 기업의 신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그래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 국면에 있어서 경향신문이 시종 검찰 편에 서고 여당인 민주당에게 선거에서 망하라고 악담을 늘어놓는 이런 경향신문의 태도에 대해서 그리 의아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 왜 이럴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기업들로부터 받는 돈 80%, 독자로부터 받는 돈 15%도 안 되는 비율. 네, 여러분들이 왜 무섭겠어요? 응? 여러분들을 배반하는 것에 대해서 왜 양심의 가책을 느끼겠어요? 본인들은 사실과 정의에 입각해서 말한다지만 결국에는 나에게 월급을 주는 주체, 음수사원을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독자 여러분이 그냥 우스울 뿐입니다. 여러분, 경향신문은 4.19 혁명, 5.16 쿠데타 이후에도 정론 직필을 하다가 박정희에게 강탈당합니다. 그리고 노태우 정부까지 정부가 영향력을 미치는 신문, 즉 통반장만 보는 신문이었다가 한화그룹 김승현 회장에게 넘어갔다가 1998년 사원주 신문이 됐습니다. 제가 아는 경향신문 출신의 한 의식 있는 언론인, 이름 되면 아실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분이 하신 말씀입니다. 저한테 경향신문 정말 큰일이야. 조중동 따라가는 건 순식간이야. 구성원들이 그래. 경향신문 믿으면 안 돼. 네, 이 이야기는요, 제가 2004년에 들은 이야기입니다. 2004년에 들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사원주 언론사로 거듭난 1998년 이후에 경향신문에 재직했던 분의 이야기입니다. 경향신문을 개혁하게 할 좋은 방법을 저는 압니다. 지금은 80대 14.6으로 되어 있지만 이 80도 실은 대자본이 진보적 신문, 경향신문의 그 어떤 삼성 등 대자본이 경향신문에 대해서 광고하는 이유는 진보적 독자가 있기 때문이에요. 경향신문 보도로 때로는 이제 진보적 지향의 시민들이 때로 덤벼가지고 삼성 골탕 먹이는 때가 가끔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진보적 시민들에게 영향력이 있는 신문이기 때문에 기업들이 그렇게 광고로, 협찬으로 경향신문을 돋보이는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진보적 시민들이 경향신문을 외면한다면, 아예 읽질 않는다면, 구독은 물론이고 링크도 하지 않고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는다. 이렇게 된다면 과연 대기업이 경향신문에 대해서 눈길이라도 줄까요? 소비자가 있을 때나 삼성이 경향신문을 경계하겠지요. 소비자가 없는 신문에 대해서 짐짝처럼 여기지 않겠습니까? 독자 소중한 줄 모르는 신문은 절독으로서 심판해야 합니다. 경향신문만이 아닙니다. 한겨레, 국민주신문이라고는 하지만 주주에게 별 관심이 없습니다.
간부들이 이 봉이라서 게이트 키핑이 무너진 그야말로 무정부 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독자 무시하는 기조로는 경향신문과 대동소이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한겨레도 위험 수위에 올라 있습니다. 기자들이 대놓고 독자를 비난하고 조롱하지는 않으려 하지요. 그러나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뿐이지 덤벼라 문바 이거 저 한겨레의 간부급 기자가 했던 말 아닙니까? 덤벼라 문바는 다른 한겨레 기자들의 평소 생각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전 알고 있습니다. 공장이 병들면 어떻게 합니까? 공장 종업원 여러분들, 당신들도 병들었습니다. 이런 신호가 다시 공장이 병들면 공장에 재직하시는 분들, 여러분들도 병들었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야 합니다라고 알려줘야 합니다. 그게 애정을 가진 소비자의 책무입니다. 진보 언론이 병들었다면 언론 전체가 병들었다는 반증 아닙니까? 경향신문에게 이제 회초리를 들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경향신문은 시범 케이스, 본보기입니다. 독자를 무시하는 언론이 어떻게 되는지 똑똑히 보여줘야 합니다. 그것이 언론으로부터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우리를 위한 일기도 한 것입니다. 네, 오늘의 정치 뉴스 브리핑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김남국 변호사가 벼락스타가 됐습니다. 하루 만에 이렇게 거의 대권주자급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어요. 예. 그를 이렇게 스타로 만든 사람은 다름 아닌 금태섭 씨입니다. 예. 제가 종합일간지 9개를 봅니다만은 9개 신문 모두 김남국 변호사에 대해서 험담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남국 변호사가 무모한 도전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지금 이 국면을 조국 수호 프레임으로 가져가려 한다. 주범처럼 몰아세우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 모든 신문들의 정확한 의도는 금태섭에게 공천 주라는 압박입니다. 단 한 번도 민주당의 총선 승리에 대해서 관심도 애정도 기대도 없는 사람들이 지금 금태섭한테 공천 주라고 단체로 달려들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제목만 한번 보겠습니다. 이 제목만 봐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단번에 이 신문사들의 기사 내용과 논조와 의도를 다 아시잖아요. 국민일보 보겠습니다. 김남국 끝내 출마 강행. 아니, 정치 신인이 자기가 정치에서 뜻을 펼쳐보겠다. 그런데 끝내 출마 강행? 야, 하지 말아야 할 선택을 했다. 이거 아닙니까? 제목에서 벌써 의도가 읽혀져요. 자, 그랬더니 김남국이 출마를 끝내 강행하면서 민주당은 조국 대 반조국으로 확전되고 있는 양상이다. 이런 제목입니다. 이 제목이 사실 금태섭한테 부담은 되겠네. 반조국이 본인 아닙니까? 반조국. 조국에 반대한다. 민주당을 싫어하는 사람들한테는 반조국이 영예로운 그런 수식어겠지만 민주당 당원을 상대로 나를 본선 후보로 선택해 주세요라고 이야기해야 할 금태섭 씨로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수식어예요. 반조국. 자, 동아일보 보겠습니다. 여권 내부에서 커지는 조국 내전 파열음. 하하. 김남국 씨로 인해서 조국 내전이 벌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박용진 의원 하는 말, 민심이 차가워지는 것을 실감한다.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겠어요? 김남국 때문에 민심이 차가워진다. 이 얘기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서울신문, 김남국 조국 수호 검찰개혁 등판, 지도부는 조국 내전 부담. 중앙일보, 김남국 강서갑 공천 신청, 민주당 조국 내전 불가피해졌다. 한겨레, 다를 거 없습니다. 한겨레도 김남국 조국 대치 불당겨. 민주당 내 지도부가 빨리 해결을. 지도부가 나서서 김남국이 출마 못하게 하고 금태섭이 공천 주라는 얘기 아닙니까? 아니, 왜 금태섭을 이렇게 공천시키려고 안달이 났습니까? 왜 그런 거예요 도대체? 그 이유가 뭔지 좀 압시다. 금태섭이가 그렇게 훌륭해요? 뭘 했는데 금태섭이? 민주당에 반대했군요. 공수처법 반대했잖아요. 금태섭이가. 그래서 금태섭이한테 공천장을 줘야겠어?
당신들이 뭔데? 자, 지금 금태섭은 이렇게 언론의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을 받고 있습니다. 단 한 번도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민주당에 대해서 애정이 없는 집단들, 대자본의 광고에 빌어먹는 인간들한테 지금 지지를 받고 있어요. 금태섭이가. 그렇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이 5개 신문 말고 나머지 신문에서는 그럼 우리 김남국 변호사에 대해서 좀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보도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지 않은 나머지 신문들 대부분도 이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약하지 않습니다. 하나하나 만나볼까요? 조선일보입니다. 당내에선 거센 반발 기류도. 박용진, 김남국 정리하라. 김병욱 조국 선거 될 것. 김혜영 최고위원은 김남국 변호사를 겨냥해서 청년 정치란 말이 최근 자주 나온다. 김남국 변호사가 스스로 정치의 영역에서 청년의 정신을 실현해 왔는지 되물어보길 권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아니 뭐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김남국 씨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이런 거겠지. 야, 너 서울 강서갑은 당선되기 편한 곳 아니야? 왜 그런 곳에 나가니? 왜 쉽게 당선되려고 해? 그게 청년 정신이야?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김혜영이. 아니 근데 말이죠. 아니 그러거나 말거나. 아니 우리 김혜영 최고위원이 뭔데 그런 주제넘는 그런 지적을 합니까? 본인이 이제 부산에서 허음지에서 나왔다. 그리고 당선됐다 이거죠. 아니 그러거나 말거나 그럼 이제 와서 부산 거기 내려가서 뭐 출마하라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는 함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초선 박용진 의원 이분도 사실은 당선되기 쉬운 곳에 계신 거네. 초선 박용진 의원도 입장문을 내고 요즘 당에 대한 민심이 차가워지는 것을 피부로 실감한다. 정봉주, 김의겸, 문석균에 대한 부정적인 민심을 절감하고 잘 작동했던 당의 균형 감각이 최근에 왜 갑자기 흔들리는지 모르겠다라고 말을 했는데, 2016년 당시 새누리당의 진박 공천 파동을 언급하면서 반면 교사로 삼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아니 이 형님은 또 왜 이렇게 또 쓸데없는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갈 텐데 이런 말은 왜 해서 이렇게 수구 언론들의 먹잇감이 되냐 이거예요. 아니 난 하나 좀 물어봅시다 여러분. 김남국이야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김용민이야 뭐 막말을 했기 때문에 욕을 얻어 처먹는 것이 뭐 정당하다고 치더라도, 아니 김남국이가 뭔 잘못을 저지른 거죠? 서울 강서갑에 출사표 던지면은 그게 죄가 되는 겁니까? 청년 정신이 없는 거가 되는 거예요? 일부 의원은 이해찬 대표를 찾아가 어떻게 해서든 김남국 변호사를 주저앉혀야 한다 이런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이 지역구인 한 의원은 어젯밤 저희 어머니도 이런 식이면 선거에서 진다고 걱정하셨다. 어머니께서 김남국이가 서울 강서갑에 출마하면은 선거에서 진다고 걱정하셨다고. 야, 이 대단한 그 정치 고관여층 어머니시네. 이에 대해서 이해찬 대표는 정말이냐라고 여러 차례 물었다고 한다. 지도부 의원들은 여러 방법으로 김 변호사를 설득했지만 김 변호사의 공천 신청을 막지 못했다. 그러면은 서울 강서갑 거기 당선되기 쉬운 그곳에다 자기 이제 선거 캠프를 차리고 출마하려는 것이 죄라면 금태섭이는 뭐예요? 금태섭이 아니 한번 당선됐으면은 다음엔 험지로 나가서 특히 뭐 저기 보수 쪽에다가 어필할 수 있다면서 금태섭이 대구 한번 나가지, 부산 한번 나가지. 왜 당선되기 쉬운 강서갑에 출마를 해가지고 그렇게 날로 먹나 의석을? 금태섭이가 뭔데 말이죠. 이렇게 우대를 받아야 됩니까? 조선일보 기사가 그렇습니다. 제가 이 기사 보고 피껏 솟이었습니다. 피껏 솟.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김남국 공천 신청서 내고 서울 강서갑 출마 강행. 이 경향신문 이 친구들 말이죠. 여러분 한겨레도 그렇습니다만은 경향신문 그리고 오마이뉴스, 프레시안, 미디어오늘 모두 다 지금 아주 금태섭 당선시키려고 애를 쓰는 것 같아요. 지금 느낌에. 자, 근데 경향신문이 제일 앞장섰어요. 심지어는 김남국 씨가 자기가 운영하는 유튜브 영상을 무더기 비공개 처리한 걸 이거를
기사 아이템으로 잡았어요. 뭐 과거 숨길 게 있으니까 김용민이처럼 과거에 막말한 게 있으니까 유튜브를 무더기로 비공개 처리한 거 아니냐, 이런 인상을 주고 싶어서 그런 것일까? 아니, 저도 선거 나갔을 때요, 시작부터 블로그 문 닫았어요. 괜히 또 과거 발언 갖고 또 시비 걸까 봐. 예, 맞습니다. 그게 뭐가 과거에 크게 잘못한 발언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찻대고 포대고 해가지고 특정 부분만 딱 살려가지고 이 새끼 이런 발언했다고, 그래서 아주 범죄자로 만들려고. 그렇잖아요. 주변에 다 지금 김남국이 죽이려고 달려들었는데 자기를 보호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 비공개 처리한 게 뭐 비겁한 짓이야? 잘못한 짓이야? 조국 교수님 공소장 분석, 엉터리 검찰. 최강욱 변호사님이 화났다. 조국 교수님 아들 인턴 증명서 사실로 확인 등 조 전 장관을 옹호하는 내용이었다. 경축 검찰 인사 윤석열 사퇴는 검찰의 날치기 기소, 최강욱 변호사님의 분노 등 검찰 수사를 비판하는 내용도 다수 포함됐다. 원종건 합동방송 등 논란의 빌미가 될 수 있는 영상도 비공개 처리했다. 조국 프레임은 허구라고 주장하면서도 유튜브 관련 영상을 삭제한 것이다. 야, 여러분, 경향신문 이 친구들은요, 지금 선거 개입을 하고 있어요. 이미 뭐 인미디 칼럼을 통해서 민주당은 망해야 한다, 이렇게 아예 기조를 삼고 지금 공격을 퍼붓고 있는데 말이죠. 예, 본인의 강서갑 출마가 향후 조국 총선으로 비화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조치로 풀이된다고. 야, 형구가, 넌 그렇게 풀이했구나. 난 그렇게 보지 않아. 너희 같은 쓰레기 언론들이 니들이 갖고 있는 이빨로 물어뜯을까봐 자기 보호 차원에서 이렇게 지운 거야. 아니, 자기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은 자기 구제는요, 법적인 권리입니다. 뭐 감추는 게 범죄니? 정말 열불이 확 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얘기하고 싶어요. 민주당에다가 이딴 새끼들한테 이렇게 휘둘릴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 뭐 예를 들면 경향신문이 야, 김남국만 치우자, 우리가 선거 때 도와줄게, 뭐 이럴 리도 없겠지만은 이런 것도 아닌데 야, 민주당 잘해봐, 열심히 해봐, 우리 말 안 들으면 죽는다. 그러나 너희들은 도저히 않을 거야. 너희들은 망해야지. 이런 새끼들 말에 왜 휘둘리냐 이거예요. 제가 앞서도 이제 용칼에서 얘기했습니다만은 경향신문이 대자본과 검찰 권력에게 굉장히 취약합니다. 이런 자들이 지금 무슨 의도로 민주당 경선에 개입해가지고 감나라 배나라 하겠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그렇게 해서 자기들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또 남몰래 자기들을 도와주는 어떤 권력에게 충성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추론해 봅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 안에서는 김남국 변호사에게 다른 지역 나가라, 뭐 이렇게 권유할 움직임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김남국 변호사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강서갑에 나가기로 결정했다. 안 되면 여기서 죽겠다. 뼈를 묻겠다. 내가 어디 당선되고자 여기저기 배회하는 그런 나그네냐. 나는 강서갑에 뼈를 묻기로 했다. 이번에 불출마하더라도 강서갑에서 나는 뿌리를 내린다. 이렇게 나와야 하지 않겠는가.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남국 변호사 굉장히 힘든 시간 보낼 텐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 적극적으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주당에게 얘기합니다. 시스템 공천하신다면서요. 누구에게나 다 경선받을 기회를 주고 그렇게 해서 당원의 선택에 의해서 당 지도부 개입하지 않고 그렇게 선거 치르게 한다면서요. 그렇게 해서 경선을 거쳐서 후보 결정한다면서요. 왜 시스템 경선에 개입합니까? 김남국이 보고 나가라 마라 하세요. 시스템 공천한다면서요.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옹졸한 이미지로는 총선 못 이겨. 민주당 내부에서 자성론. 한국일보. 이게 역시 바로 김혜영, 박용진의 말을 이렇게 차용한 것입니다. 김혜영, 박용진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어차피 당원들은 나를 지지할 테니까, 그러나 중도층, 보수층이 그들마저 나를 지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당에 쓴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때 발언하는 것이 적시하다라고 판단한 거예요. 정말 정치 하수들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당원들에게 대못을 받고
당원들 가슴에 대못 받고 어차피 뭐 선거에서 날 찍을 테니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환경 속에서 금태섭이가 나왔고요. 제1, 제2, 제3, 제4, 제5의 금태섭이 계속 나오게 될 것입니다. 당원들이 또 이렇게 반발하고 문제 삼을 것 같으니까 이 수구 부패 기득권 언론들, 이들이 또 뭐라고 합니까? 이 문바들이 당을 좌지우지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퍼뜨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국민은 뭘로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나 참. 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미래통합당, 자유한국당이 새로운 보수당 등 여러 당들과 또 이제 통합하면서 만든 당이 미래통합당인데, 미래통합당 관련한 소식을 전하기 전에 아주경제 장용진 사회부장의 그런 페이스북을 하나만 더 보고 그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금태섭 씨, 이 선거를 조국 선거로 만들고 싶은 건 당신이겠지. 공수처, 검경 수사권 조정, 발목 잡은 어디 한두 번이라야 말이야. 안티 조국 전선에 서면 당신이 당선될 것 같지? 그렇잖아요. 민주당은 뭐 늘 당원들이 나한테 표를 던져줄 것이고, 기본은 우리 편은 당연히 나한테 표를 줄 것이고, 상대편도 나를 지지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안티 조국 전선에 서면은 최상의 득표 전략이 될 것이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럴수록 금태섭 당신은 예선전에서 탈락이 되는 거야. 본선에 가면은 이길 것 같아서 본선 전략을 세웠는데 그게 경선에서는 탈락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당신이 뛰지 않을 본선을 미리 망쳐놓고 그 공적으로 안철수에게 돌아가고 싶다면 그렇게 해. 근데 남국이가 그렇게 무서워? 네, 촌철살인입니다. 촌철살인이에요. 자, 다음 기사 보죠. 한겨레 보겠습니다. 전략 공천 잡음에 유승민, 김형우 갈수록 이상해지네. 합의문 잉크 마르기 전에 미래통합당 삐걱거리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당내 공천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면서 갈등 수위는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 국회에서는 최근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고 집거에 들어간 새 보수당 출신 유승민 의원이 공천 과정에 반발해서 김영호 공관위원장을 비판한 문자 메시지를 같은 당 출신 의원들과 교환한 사실이 언론사 카메라로 드러나기도 했다. 어제 김무성 대표의 지적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김세연 공관위원장에게 보냈다. 김무성 대표가 반발을 했다는 것이죠. 이 김영호의 행동에 대해서. 김영호가 갈수록 이상해지네. 이런 메시지를 유승민이 새보수당 출신 의원들한테 보냈다는 거죠. 이어서 이에 대해서 공천관리위원회, 그러니까 김영호의 공천관리위원회는 일부에서 공관위의 원칙과 방향을 흔들려는 시도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 일부 일탈 행위가 반복될 경우 단호히 대처할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했는데, 자, 새로운 보수당 출신 의원들이 8명입니다. 이들이 들어왔는데 지금 뭐 자유한국당 출신의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그냥 복당으로 여기고 있어요. 유승민 의원이 뭔 큰 잘못을 저질렀는데 이 8명 의원들, 새로운 보수당에서 넘어온 의원들에 대해서는 공천을 보장받아야 하는데 그런 보장을 받지 못한 것 같아요. 예. 이런 식으로 가면은 그들이 공천 받겠습니까? 공천을 못 받게 된다면 이제 새로운 보수당 단체로 반발하게 될 것이고 뛰쳐나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미래통합당 합쳤다고 해서 그걸로 끝날 일이 아니라 구만리 같은 그 시간이 또 가는 길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공천 과정에서 파행이 빚어지게 된다면은 차라리 안 하느니만 못한 그런 통합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하나만 더 보죠. 자, TK 지역의 공천과 관련한 이야기를 또 나누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한국당 2018년 6.13 지방선거 TK 지역에서 패배한 지역구가요, 구미였습니다. 구미시장이 민주당 시장이 됐죠. 나머지 이제 무소속이 됐는데, 이러다 보니까 지금 김광림, 장석춘 이들 의원들은 지금 불출마를 밝히지 않았습니까? 또 대구 동갑의 정종섭,
이 사람도 지금 불출마하겠다고 했는데, 자, 이한구 퀴즈. 2016년 총선 때 이한구로부터 공천을 받았는데 도저히 이 공천돼서는 안 될 정치력과 또한 감각의 소유자들, 그리고 박근혜의 그 사천에 의해서 공천된 이 사람들을 갈아내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TK가 폭풍 전야예요. 여기도 관심을 갖고 봐야 됩니다. 새로운 보수당 출신들 공천 결과에 불만을 품고 나간다면, 또 TK 지역에서 이렇게 불출마 압박을 받은, 불출마하기로 마음먹은 의원들 말고도 낙천된 의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우리 공화당 쪽으로 넘어갈 수도 있겠다. 이렇게 된다면은 2016년에 이어서 TK는 또 한 번 다야 구도로 해서 선거를 치르게 될 것이고, 이렇게 되면은 박빙승부 지역에서는 여당이 승리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조심스럽게 예측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자, 하여간 통합이 됐다고 해서 그걸로 끝이 아니죠. 공천 결과가 어떻게 나오게 될지, 또 김영호 공천관리위원장에게 지금 실권이 넘어갔다고 하지만은 어느 시점에선 또 황교안 대표가 자신의 기득권을 또 주장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이 오게 된다면은 또 공천관리위원장과 당대표 사이의 갈등이 표면화되면 이것도 역시 그 미래통합당에게 굉장히 큰 악재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자, 그래서 총선 이제 2달도 아니군요. 한 달하고도 한 25일 남았습니다. 그렇지만 구만리 같은 세월이기도 하죠. 누가 더 이미지 관리를 효과적으로 할지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용칼 함께 하셨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현